잠언 제17장. 월드컵의 흥행을 위해선 유럽이나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팀이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피파의 편파적인 목적이 다시 한번 이 경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 두 번째 경기는 방금 막 종료됐습니다. 지난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서 뛰어난 모습으로 무승부를 거뒀기에 기대가 더욱 큰 경기였는데요. 이번 경기는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경기였습니다. 두 팀 모두 서로를 잡고 가야 했기 때문에 경기 전부터 관심을 끄는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양 팀이 선수를 구성하는 방식에 흥미로운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한국은 기화 선수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자국 선수로만 구성된 대표팀인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처럼 자국 선수로만 구성한 국가는 총 5개 팀뿐입니다. 하지만 가나는 대회 시작 전부터 이중국적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기화 프로젝트를 추진했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총 5명의 기화 선수를 최종 엔트리에 포함시키며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더구나 귀화한 선수들이 모두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검증된 자원들인데요. 다만 팀에 합류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팀에 녹아들지가 고민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의 아도 감독과 손흥민과의 인연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손흥민이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있었을 때 아도 감독이 손흥민을 지도했었죠. 그는 이번 경기를 앞둔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재회하는 옛 제자에게 항상 잘 하길 바라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예외라고 애정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바로 주심으로 예정된 앤서니 테일러 심판이었습니다. 앤서니 테일러는 EPL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판으로 손흥민과 이미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요. 19-20 시즌에 열린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에서 테일러 주심은 손흥민을 퇴장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인 리디거와 경합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발을 쭉 뻗었는데요. 리디거의 상체에 발이 닿으면서 리디거는 그라운드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테일러 심판은 보복성 플레이라며 손흥민에게 퇴장을 명령했었죠. 당시 토트넘 무리뉴 감독은 오히려 리디거에게 경고를 줘야 했다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이런 테일러 주심이 이번 경기에 주심을 맡게 되자 많은 팬들이 우려를 표한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이러한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니었다는 것이 경기가 진행되면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경기 내내 가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 17분 만에 6번째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세트피스 상황이 있었지만 이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웠죠. 결국 선제골을 넣지 못한 우리 대표팀은 24분경 가나의 세트피스로 실점하고 마는데요. 당시 문전 앞에서 경합 상황이 벌어졌고 아예우의 손에 맞으며 떨어진 공을 살리수가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첫 실점을 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경기 전부터 우려하던 테일러 주심의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왔죠. 아예우의 핸드볼 반칙이 의심되어 VAR 판독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의 득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어이없는 첫 실점의 흐름을 넘겨준 우리 대표팀은 결국 33분경 추가 실점을 허용하고 마는데요. 아예우가 올려준 크로스를 쿠두스가 헤딩으로 연결하며 스코어는 2대0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끝내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전반전이 종료되면서 회색의 분위기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대표팀은 후반전이 되자 다시 한번 기세를 올리며 상대의 골문을 노렸습니다. 후반 12분경 교체 투입된 이강인은 들어오자마자 날카로운 크로스로 조규성의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3분 후엔 김진수의 크로스를 조규성이 다시 헤딩골로 연결하면서 드디어 대표팀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점 이후 채 10분도 안 돼 가나의 골이 다시 터지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죠. 결국 우리 대표팀이 남은 시간 내내 가나의 골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석연찮은 판정을 했던 테일러 주심이 이번에도 논란을 만드는 판정을 내리는데요. 추가 시간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 한국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 주심은 코너킥을 주지 않은 채 그대로 경기를 종료시켜버렸죠. 후반 추가 시간 동안 가나 선수들이 여러 차례 시간을 끈 걸 생각하면 어이없는 판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대표팀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벤투 감독에게 퇴장을 명령하기까지 했죠. 때문에 벤투 감독은 조별 예선 최종 경기인 포르투갈전에서 벤치에 앉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경기 전부터 테일러 주심의 자질을 의심하던 많은 팬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죠. 이 경기는 국내 팬들의 분노도 자아냈지만 옆나라 일본의 혼다 선수의 분노마저 자아냈습니다. 한국 경기를 중계하던 혼다는 2대0으로 끌려가던 우리 대표팀이 결국에는 동점까지 만드는 걸 보며 한국의 정신력은 라이벌이지만 존경한다고 칭찬했죠. 특히나 동아시아 축구의 발전을 위해선 한국과 일본이 모두 16강에 진출해야 한다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해설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편을 들며 응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너킥의 기회를 앗아간 채 경기 종료 휘슬을 분 심판을 보며 오랜 시간 축구를 하던 본인도 저런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대체 이 심판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끝낼 수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가나전은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마저 분노하게 만든 명백한 아시아 차별이었습니다. 벤투 감독마저 퇴장당한 상황에서 다가올 포르투갈 경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과 같은 텃세와 불운을 부디 극복하고 16강에 진출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